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나마스테님, 새벽 9시님, 풍류쥐님이 이렇게 또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이번에 수익 보신 것, 그리고 계좌 회복하신 거 모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을 최근에 가입하신 회원분들 중에 이런 댓글을 남기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뭐 테슬라나 아니면 SOXL 이런 거에 너무 고점에 물려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정리하고 JB님이 타이밍을 워낙 잘 보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제가 올리는 커뮤니티 글에 맞춰서 새롭게 시작해도 괜찮겠냐는 문의를 하시는 건데요. 네, 답변부터 드리자면 저 하나만을 믿고 그렇게 결정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의 흐름을 다 잘 맞춰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무조건 다 잘 맞출 거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거든요. 물론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분석하고 제 나름의 해석도 더해가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 그 내용을 멤버십 회원분들께 전달을 드리겠지만 하필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한 그 다음 순간부터 연속으로 한 3번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좀 열받을 수밖에 없죠. 아니 이 사람 내가 가입하기 전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딱딱 다 맞추더니 왜 내가 멤버십 가입하니까 그 이후로는 다 틀려. 이 사람만 믿고 투자했다가 괜히 다 날렸다. 아 짜증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제 견해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원론적인 답변과는 별개로 만약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너무 고점에 물려 있는데 내가 만약 추매할 현금도 별로 없다면 일단은 손절을 어느 정도라도 해서 현금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4848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또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더 힘들고 뭐라도 해야 멘탈 관리가 잘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괜히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았다. 가만히 냅둘 걸. 가만히 냅뒀으면 더 크게 회복했을 텐데 제 입이 너 말 듣다가 오히려 손해만 더 커졌다. 이런 식으로 또 그때 가서 남 탓하실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존버하시는 게 낫긴 합니다. 네, 그럼 어제 은행주가 왜 그렇게 폭락을 한 건지 다들 궁금하실 거고 은행주에 대해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관점은 바뀐 게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도 어제 시황 설명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후에 발표된 애플의 실적 발표 먼저 간단히 얘기하고 시작하자면요. 전 애플이 이번에 별로 좋게 나올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새벽에 올린 커뮤니티 글에서 말씀드리기도 했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물론 예상치가 많이 낮아진 실적보다 잘 나왔을 뿐이긴 합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줄었고 순이익은 3.4%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썩 좋게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애플 최고 재무 책임자가 2분기에는 전체 매출이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는데요. 다른 기업들에서 이렇게 말했으면 아마 주가를 폭락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애플이니까 시장은 최대한 좋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번에 애플 1분기 실적 더 안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고 잘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정도 매출 감소면 그렇게 나쁘진 않겠네 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실적 발표 후 2.49% 상승을 했습니다. 본장에서 1%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했으니까 사실 뭐 이도저도 아닌 보합으로 마무리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은행주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은행주들이 어제도 폭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 은행주들이 좀 더 폭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서 제가 아직은 은행주 추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예상대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어제도 역시 지역은행들이 큰 문제였는데요. 팩웨스트 은행이 매각된다는 소식이 블룸버그에 의해 전해지면서 팩웨스트는 5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뭐 은행이 팔리면 팔리는 거지 뭐 이걸로 이렇게까지 호들갑들이냐 팩웨스트 상황 안 좋다는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또 난리치면서 주가가 저렇게 심하게 빠지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요. 지금 상태에서 매각이 돼버리면 그동안 얘네들이 갖고 있던 채권 있잖아요. 이 채권이 지금 폭락한 상태에서의 평가액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채권은 원래 만기까지만 잘 버티면서 쥐고 있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은행들의 경우엔 채권 손실은 재무제표에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까지 받고 있었던 거기도 하고요. 근데 매각을 당장 하게 되면 그 손실이 곧바로 확정 손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 입장에선 어떻게든 죽자 사자 자기들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어필하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채권 만기 때까지 예금 이탈만 일어나지 않고 잘 버틸 수만 있다면 은행이 망하지 않고 이 사태를 잘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두질 않죠. 이번에 보셨겠지만 은행만큼 소문에 민감한 곳이 없다는 거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예금자들 사이에서 뭐야 저 은행 안 좋대? 불안해. 그럼 돈 빼야지 라는 소문이
소문이 퍼져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무튼 이 패괴스트 은행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25만 달러 이하의 소액 예금자들이 꽤 많습니다. 75%를 차지하니까요. 25만 달러까지는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해요. 다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기들은 예금 보험 대상인 예금이 75%라서 멀쩡하다고, 괜찮다고, 예금 이탈 사태 겪고 있는 다른 은행들이랑은 다르다고. 자, 근데 뭐 이런 은행 측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가는 50% 하락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행인 웨스트 얼라이언스 은행,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한때 60%까지도 대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곧 은행 측에서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투자자들이 뭐야? 아닌가? 하고서 다시 좀 상승을 시켰지만 여전히 38%라는 대폭락을 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퍼스트 호라이즌스 은행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도 또 33% 대폭락을 했어요. TD뱅크라는 곳에서 원래 여기를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TD뱅크에서 인수 안 하겠다고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번 계약이 134억 달러짜리 계약이었는데 취소를 하면서 TD뱅크는 계약 취소 대가로 2억 달러를 퍼스트 호라이즌스에 지급을 했습니다. TD뱅크가 밝힌 계약 취소 이유는 뭐 규제 당국의 승인 여부와 시기를 확신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솔직히 이건 그냥 핑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냥 생각보다 지역은행발 위기가 너무 해결이 안 되고 이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주가가 너무 심하게 폭락하다 보니까 TD뱅크 입장에선 이렇게 주가가 폭락해버린 은행을 굳이 그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TD뱅크 입장에선 야 그냥 계약 취소금 2억 달러 줘버리고 털어버리자. 그 돈만 날리고 털어버리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올린 멤버십 커뮤니티 글에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잠잠해진 줄 알았던 은행 위기가 다시 이렇게 피어오르는 게 결국은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리콘밸리나 시그니처 은행 파산 사태 때는 정부가 빠르게 나서서 모든 예금을 보호해준다고 발표한 후에 상황이 비교적 빠르게 수습이 됐지만 이번 같은 경우엔 그렇지를 못했죠. 물론 이번의 경우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봐야죠. 문제 생길 때마다 정부 차원에서 다 살려주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긴 하니까요. 가뜩이나 지금 재정도 부족한 마당에.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예금자들 사이에서 다시 지역은행들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퍼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번 FOMC에서 여전히 금리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남겨놓았고 또 파월도 FOMC 기자회견에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했을 뿐 은행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돼줄 만한 말을 하진 않았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더 이제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도 심하게 받게 되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요. 전주보다 1만 3천 건 증가해서 24만 2천 건이 나왔고요.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번에 3,800건 감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근소하게 차이가 났을 뿐이기 때문에 당장 이거를 뭐 그렇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정보업체 챌린저에서 발표한 4월 기업 감원 계획이 6만 6,995명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76%가 늘어난 엄청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수준의 감원을 진행한 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확실히 기업들에서는 해고의 바람이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시 불거진 은행권의 위기와 더불어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온 모습을 보고 채권 가격은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은행 얘기 좀 하자면요. 확실히 지금 지역은행들 상황이 정말 안 좋긴 합니다. 자꾸 이렇게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폭락해버리면 내가 아무리 예금 보험이 되는 25만 달러만 지역은행들에 예치시켰다고 해도 사람 심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아 뭐야, 아무래도 불안해. 자꾸 이렇게 은행들 터져서 정부에서 25만 달러도 보호 안 해주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 어떡해. 안 되겠다. 뭐 그렇다고 집에 현금 따발로 쌓아두고 있을 순 없으니까 그냥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초대형 은행으로 돈 옮겨놔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뱅크런 사태인 겁니다, 이게. 이러면 굳이 안 망할 수 있던 은행들까지 도미노처럼 망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은행주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결국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대형은행들까지 싸잡혀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은 대형은행들의 승자 독식 구조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의 역사가 늘 그래 왔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야, 일반 기업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은행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망할 수가 있지? 큰일이네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은행권의 위기라는 것도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늘 있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망할 곳은 망하고 살아남는 곳은 살아남으면서 쭉 발전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대형은행들은 업계에서 본인들의 입지를 더욱더 강하게 굳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대형은행들은 살아남아서 더욱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험하게 지역은행들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형은행들에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엔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은행들이 연준의 재할인 창구에서 빌려간 돈은 일주일 동안 739억 달러에서 무려 53억 달러까지 줄었습니다. 큰 위기는 사실상 끝났고
하고 더 이상 유동성 위기를 심하게 겪지 않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다시 지역은행발 위기가 터지면서 다음번 조사 자료에는 이게 좀 다시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추세 자체는 저렇게 확 진정이 되는 추세였다는 거예요. 특히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초대형 은행들은 더더욱 멀쩡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은행주를 손절하는 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 은행들은 이번 위기만 지나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제 견해는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한동안 추매 타이밍이 안 나와서 관심사에서 약간 벗어나 있던 은행주들이었는데 요즘 다시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단순히 싸졌다고 추매를 무작정 뛰어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좀 적당하다 싶을 때 추매를 들어갈 예정이고 추매를 들어가게 되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는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명성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용재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희연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권미영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경태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한재명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신상원님 맥도날드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요로민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우민철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엘튼린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DHDH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정태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알렉스 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양당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노제이슨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팍폴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권민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윤영훈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퍼퍼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HM팡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준식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플리바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백합꽃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상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목두웅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유승엽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든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준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빌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스트리머 영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바비킴이 바비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프리오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점준마이 인쇼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강대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강성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지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정관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지웅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피터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진우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정까망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뮤지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행복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SH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명중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나사랑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줄리아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세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플레이그라운드 TV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오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모마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정은정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윤혜준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권재범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민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형섭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벤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제시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열정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태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효환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여우루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고라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JK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에드워드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푸우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선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자바사이언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S한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리줄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별빛소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띠용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K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정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한영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